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여섯 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부제는 내 집 팔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주임법 계약갱신 요구권을 좀 심층 분석해 드렸는데, 보도자료만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재미도 없고 해서 오늘도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서 부제 내용처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 설명자료를 잠깐 볼까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었고, 그래서 2년을 연장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 5% 범위 내 제한되었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1항에 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해가지고 현 4%인데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일 때 그 중에 1,000만 원을 월세로 전환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4%로 적용을 받는데 그거를 2.5로 내리겠다는 말이고요. 뭐 이런 사유로 뭐 만기 정기예금 금리, 뭐 전세 대출 금리 뭐 다 내려갔다는 말이고, 그래서 변경을 하겠답니다. 예.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현 8개인데 18개로 확대했다고 하네요. 네, 분쟁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리고 세 번째, 허위갱신 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확대.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 해놓고 다른 분한테 임대를 놓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예, 그거를 알려면 이제 주민등록 열람을 해야 되니까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련적으로 적어놨고요. 넘어갈까요? 자, 또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자녀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임법 일관된 원칙입니다.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별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전세 끼고 산 새 주인의 절규.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 머니투데이. 뭐 오늘 신문에 난 걸 제가 보니까 타이틀만 제가 읽었는데 손해배상, 그러니까 합의를 하죠. 안 나가면 1억을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신문을 제가 읽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한 경우,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임법이 개정된 뭡니까, 그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기기 전에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결국에는 주택을 매도해도 임차인은 계속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논리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죠. 맞죠?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받은 후에도 계약갱신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돼 있어요. 자, 이 문구가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내가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를 줬는데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팔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버리니까 이제 결국 못 팔게 됐잖아요. 기존 임대인들이.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이제 주는 거죠. 예, 합법적으로. 이렇게 법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다 하겠습니다. 이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입니다. 돼 있고,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계약을 한 경우, 그러니까 타인한테 이미 계약을 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법이 생기고 나서 그 계약을 자체를 안 그렇습니까?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 생기기 전에 두 사람이 이미 합의를 한 상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상태, 그런 것 같은 경우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보도자료네요. 자, 계속 나옵니다. 정부는 개정주임법과 관련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돼 있고,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이법 권한은 정부 것이 있다. 이거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자, 정부는 개정주임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드리고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 거절 사유를 만들어 단기간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 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유권 해석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권 해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법이 지금 불확실하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예. 결국엔 뭡니까? 아까 예전에 본 것처럼 법조문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해가지고 있죠.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제3자한테 임대를 해버렸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임대가 아닌 매도는 없잖아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은 아닌데 법조문을 이용하는 거죠. 실거주 합니다. 한 달 한다. 그럼 그 뒤에 팔아버리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거를 허위의 갱신 거절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불법 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이제 나중에 재판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최종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허위입니까? 허위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의사가 있었어요. 실거주 의사가. 근데 한 달 살다가 갑자기 팔고 싶어요, 사람이.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논리를 봤을 때 사람의 마음은 하루만 지나면 바뀌는 건데 잘못된 게 없죠. 근데 이걸 왜 허위의 갱신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네요. 갱신 거절로. 어쨌든 정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한을 두지 않고 지금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확답을 제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요. 결국에는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제가 뭡니까?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제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결국에는 이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우리는 법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그 법에 내포된 뜻을 또 유추를 해석한다는 거는 자의적이잖아요.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추 해석 자체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불법 행위라고 해버리잖아요. 자,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세금 문제 최소화하고 있다 돼 있고요. 개정 주임법 시행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법 개정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먼저 뒤에 나온 법이기 때문에 먼저 계약 행거를 깨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도자료가 또 나옵니다.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4%에서 2.5% 바뀐 거, 열람권 또 나오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 시기에 관련한 일부 보다 사실과 다릅니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자, 12월 10일 날 또 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어떤 법 개정이 있었냐면, 우리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예전에는, 1개월 전에, 6개월부터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고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법 개정이 됐는데 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이 달라져요 돼 있고, 12월 10일 이후에는 2월 10일 이후 계약 종료되는 세입자로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하루 만에 1월 10일에서 2월 9일 사이에 계약 종료가 되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이제 신문에서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말이고요. 2020년 10월 10일부터 모든 계약갱신 요구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거 글씨가 많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정 시부터 발생하는 거지 그 전 거는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정하고 나서 체결된 계약부터 이제 법 적용을 한다는 말이고요. 맞죠?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논리를 얘기한 거고. 자, 이제 그 뒤에 끝났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부제죠.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 합법적으로. 방법이 뭡니까? 자, 화면이 지금 보면 좀 작아서 제가 확대를 할게요. 자,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 돼 있죠. 첫 번째 방법,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 하루 전까지 소유자로부터 제3자가 매매 등의 원인 등으로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였다면 제3자는 주임법 6조에 3 해가지고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이랑 여기에 해당 여기 보면 거절사유 8번째 이거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도표를 보시면 돼요. 도표를 보시면 지금 이게 계약기간 만료거든요. 세입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보면 그때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나 별 차이는 없는데, 밑에를 보시면 2020년 12월 10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그럼 이제 2개월 전까지 개정법이니까 요 차이고요. 그럼 여기 선을 또 그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계약 만료 6개월 전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행사 못합니다. 법적으로. 자, 그러면 하루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분한테 이 집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죠? 예. 그래서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B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B는 이렇게 계약 종료 이렇게 되면 그 6개월 됐죠? 그러면 이 임차인이 B한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거주 목적으로 이분이 맞죠?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단 진짜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세입자 지금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에 계약 만료 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하면 됩니다. 예, 두 사람이 미리 합의해서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정받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이후 거주하다가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제3자에 매도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돼 있죠. 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거절한 이후 거주하다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 제3자에 매도. 아까 중간에 있었죠. 예. 자, 보시면은 먼저 이 법조문을 보시면 돼요. 맨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임대한 경우만 있죠. 매도는 없죠. 결국에는. 그러면 매도해도 됩니다. 근데 법조문이 없다고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리고 법무부 국토부는 임대인이 실거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한 이후 거주하다가 2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면 민법상 일반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유권 해석하고 있거든요. 단 예외적으로 매도가 허용되는 경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건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걸 참조를 해가지고 나온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1번 보시면 실거주하던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 좀비속 사망 시, 2번 실거주 중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3번 해당 지역의 주택 구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집을 팔아야만 하는 경우, 이와 같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돼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세입자는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 거절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양자 간에 이러한 법정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중개업자분들은 실거주를 못합니다.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에게는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에게 매도 임대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 이해가십니까? 좀 약간은 두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법이 개정이 됐거나 앞전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관련한 법들이 재정비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현행
유권 해석을 따라야 되는데, 유권 해석이 지금 보면 유권 해석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유권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뭐 신문 기사라든지 보도 자료만으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건데요. 근데 보도 자료도 지금 명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간상에 뭐 한 달, 뭐 몇 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국토부나 이쪽에다가 우리가 민원을 뭐 이어서 여러 가지 뭐 답변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엔 얻을 수 없는 지금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확실하게 명확성이 띄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이 손을 대야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지금 법적 불확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입자가 나가도 되는데 일부러 지금 그 합의금을 받으려고, 예, 버티고 1억이라는 돈을 좀 청구를 한다는, 지금 너무나 황당한 지금 이 법으로 인해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분쟁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지금 신속하게 요 법을 개정을 다시 해야 되든지, 아니면 법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산 방식, 예,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법조문을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